청와대는 정인의 문건을 이제 청와대에서 정인의 문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반기 실세가 있었고 후반기 실세가 있었고 이랬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2007년에 권력을 떠났어요. 이렇게 정인회가 아주 굵은 톤으로 얘기했죠. 누가 불장난을 뭐 이랬는데 그때 불장난 잘 좀 막았으면 이렇게 대형 화재는 없었을 거예요. 정권이 이게 이 모양 이 꼴로 끝난 거는 도대체 어떻게 누구 책임입니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했던 거 아니겠어요? 정인의 비선 실세 문건을 2007년에 떠났다는데 2014년에 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의문점을 좀 여쭤보면서 정인회는 2007년에 권력을 떠나지 않았던 흔적들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2007년 이후에 난 잘렸어요. 그리고 야인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정권 초기에 비선 실세였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정인회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이 사람 정권 후반 비선 실세인데 잘 좀 보시지. 주도 면밀 정인회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좀 주도 면밀하게 하시지. 2014년 5월에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인회는 오래전 떠난 사람이라고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에 정인회 문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게 정인회 문건입니다. 3월에 박지만 미행설에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인회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8월 박근혜 지지자와 독도를 갑니다. 근데 가명으로 갔어요. 독도를 왜 모시고 갑니까? 이때도 대접받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6년 가을께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정인회가 재조명됩니다. 특검은 출국 금지 조치 했지만 소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채팅메시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입법 보조는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 98년 때. 예, 98년도에.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떡하느냐. 그럴 때 이제 정윤회 씨가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예, 맞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에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일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예. 또 이제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문건인지 아닌지는 뭐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네.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리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공직 인사하고 대기업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왜 도대체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예. 하나 확인된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나 얘기하라 그러시죠.
예, 더 이상 내가 대처하겠습니다, 민간이. 예, 그 독도에 방문하신 것도 옛날에 대통령 팬클럽 분하고 같이 가시고, CJ 부사장하고 같이 가셨다고 해서 또. 그거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 한 200명이 같이 갔는데, 그 팬클럽이 아니라 그 행사한 친구가 예, 내가 옛날부터 알던 친구예요. 예, 우리를 도왔던 친구고 옛날에 내가 일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예요. 예, 그것뿐입니다. 예, 예, 예. 의문점이 있는 분들. 김영주. 예, 방금 그런 바로 앞에 멘트에서 앵커가 질문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공직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직원에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1년, 2년 동안에 사실은 그런 어떤 최순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을 모시기도 하고 또 밑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로 간의 충성 경쟁 또는 이해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윤회하고 최순실 간에. 그러면서 그게 2013년 말, 2013년 초로 본인은 이제 페이드 아웃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 한 기업에서 정윤회와 최순실이 따로따로 다른 라인으로 접근했던 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서로 돈을 돌려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박진남 회장하고의 관계도 그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국 인사의 개입에 대한 부족. 박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고리 사명방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왔다, 맺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 의원님도 의원 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진도 있었고 보좌진. 그렇죠. 본인이 없더라도 지금도 저 역시도 제가 옛날 보좌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을 오갈 수 있는 거죠. 보좌진급 발언이냐고요 지금. 정윤회라는 사람의 발언을 가만 보세요. 누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그러니까요. 불장난에 춤춘 자들이 누굽니까? 아주 무게감이나 설득력이 거의 의원급 이상. 그렇죠. 앵커님, 예. 그 김용주 의원이 지금 아까 얘기 중에 자기가 현재 청와대에 선이 다 있다. 이거를 은근히 과시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흘려 들으세요. 잘 부탁합니다. 김용주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차 의원님은 정확하게 예리하시네요. 아니, 네. 뭐가 예리해요. 이야기의 본질에 충실하세요. 지금 정윤회 얘기하는데 무슨. 아니, 저도 의원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선이 닿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보는 역대 3대 예언서가 있어요. 하나가 노스트라다무스, 또 하나가 정감록. 박관천 보고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미 박관천 보고서가 오늘날 이 소위 말하면 탄핵과 24년 구형을 예측을 한 거죠. 이 예언서를 제대로 참 보고 대처를 했으면 3번이 빠질 텐데. 그리고 제가 이 고용태 녹음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정윤회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때 있잖아요. 최순실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정윤회 보고서 때문에 사무실을 잠시 치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엮일까 봐. 그럼요. 그러니까 저때 최순실 선을 끊어야 돼. 최순실 이름이 나온 거는 참 박건천의 촉이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주식 손절매하고 빠진 그렇죠. 거잖아요. 최순실이가. 근데 최순실이가 그때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지. 그렇죠. 문제는 그리고 이미 저때 최순실이가 실권자라는 것들이 그 고용태 녹음에 나와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윤회가 자기 영역을 좀 오버하려다가 저 두 부분은 이미 부부가 아니라 권력 투쟁 관계였는데 자기 영역을 오버하다가 완전히 잘린 거지 저 사람이. 1인자를 몰라 봐. 그렇죠. 아무튼 자초지종은 그렇습니다. 잘린 건지 구해준 건지는 또 결과적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미스터리예요. 최정 삼각 커넥션이. 그래서 김광덕 전 부장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정윤회의 권력 이거는 3단계로 변화했다고 보는데요. 처음에는
정윤회와 최순실 저게 이퀄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걸 비슷할 정도로 일심동체 비선실세 역할을 했어요. 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전까지 그런 식의 이런 일심동체 비선실세였는데 둘 사이 관계가 좀 최순실 씨가 뭐 질투했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집권 초반에는 최순실 씨가 정윤회보다 더 힘을 쓰는 네. 비선실세였는데 완전히 정윤회가 권력에서 손을 뗀 건 아니었다. 자기 2007년에 손을 뗐다 그러지만 완전히 뗀 건 아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조금씩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최순실 씨가 완톱으로 완전히 역할하고 이제 정윤회 씨가 완전 떨어져 나가는 이런 건 떼어내기가 이루어진 건데 그게 뭐냐 하면 2014년 5월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그 왜 이혼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저는 사이가 틀어진 것도 있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정윤회 문건이 2014년 1월에 된 저게 일종의 청와대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그다음 세월호 참사와 그 전후에 정윤회 뭐 어떤 행적이 논란이 되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혼을 뭐 권유했다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4년 5월에 이혼을 하면서 예. 그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 권력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근데 저기서 이것도 일종의 가족 경영이네요. 그러니까 권력 네, 가족 그래서 경영하다가 집권 초반에는 싸움이 난 거네 또. 저 최순실 씨가 권력을 더 행사할 때는 지금 소위 뭐 문건에 관련된 이런 설에는 좀 뭐 별거 하다가 각방도 썼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정리되신 거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정윤회 얘기입니다. 내가 모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최순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주도면밀의 내 남편이지만 주도면밀한 정윤회만 살아남았다. 서로의 속내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예. 예?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예.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의 대통령을 멀리 떠나려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인이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저 며느님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 있었나 봐요. 조금 박 대통령이 모시는 거에 있어서. 며느리가 딱 얘기를 해야죠. 적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 하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소외되면 세상이 힘들죠. 그래도 이혼까지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이번에 유인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문제가 생겼다면은 남편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못 그러게 했을런지. 저희들도 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한 10년, 20년 흘러서 생각해보면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 양무석 박사 얘기 해주셨어요?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예.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할 때 팀이요. 상당히 화려했던 실세들이 많았었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때.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각종 사설 정보지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최모 회장,
뭐 정모 회장 하면서 계속해서 여권의 실세인 양 계속 그 언론을 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2007년 그 경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 멀어지고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는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옆에서 지금 거리에 있었고 실제 권력을 잡으면서 여전히 그 자신이 하나의 권력인 양 그 스스로가 팔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순실한테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황이었는데 그 2007년에 그러한 그 이 멤버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과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사설정보지 나오니까 은근히 슬쩍 다리를 걸치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윤회가 이야기하는 내가 모실 때는 그런 일 없었다. 정윤회는 그 배탈 안 나는 거 골라 먹는데 뛰어난 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최순실은 보이는 대로 다 먹어서 그 이게 배탈에 대한 아무런 그 경계나 견제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큰 탈이 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차명희 전 의원님.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상기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윤회 씨는 당신들이 나를 버려서 결국엔 이 탈이 난 거 아니냐.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탈 안 난다. 최순실 씨는 이거 당신이 터뜨린 거지. 라고 상당히 오랜 동안 정윤회 씨를 의심했어요. 아, 기획자가 정윤회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의심했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모르죠. 그거를,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의심을 할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윤회 최순실 2014년 5월에 이혼을 해라 뭐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거는 모르죠. 그 모르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흘러나온 얘기라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상 부인 아니 부부 관계보다는 사실상 이제 권력 투쟁 관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사후로 아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했지 너희 둘이 헤어져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좀 잘못 전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 넘어가겠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가 내려졌죠. 그런데 또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변호사에게는 격하게 대응을 하지 말라 했다고 하니까 속내가 어떠신 건지 궁금합니다.